심지어 이 메디나라고, 존 메디나라고 미국의 두뇌 과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베스트셀러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 책에다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연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좋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일찍 시작할수록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된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미국의 교육과 기업의 미래가 정말 같으면 박사 손에 달려있다. 이럴 정도로. 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육군에서조차도 정부는 물론이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물론이고 같으면 박사의 그 방식을 전 직원이 가서 무료로 가서 교육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초청을 해갖고 직원들한테, 그것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즐겁게 일도 더 많이 하고, 회사에 더 많이 오래 있고, 하여튼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다 너무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혼한다 그러면 특별히 누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마음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누구라도 사실 우리가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우면 이혼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돈과 지위도 이혼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 빠지는 거 있어요? 돈이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미모가 잘못됐어요? 그쵸? 그래도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왜 관계가 어렵냐? 안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배우고 수영할 수 있겠어요? 안 배우고 컴퓨터 할 수 있겠어요? 배워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체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라고 하는 IMF 직후부터 이제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데 이 유행병처럼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이혼이 많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60년대 말, 그러니까 70년대 초, 그때부터 80년대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급속도로 상승했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또 공통점도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혼율이 갑자기 급상승한다는 거죠. 한 10년, 20년 사이에 급상승한 다음에 그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또 조금 괜찮을 텐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후유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는 뭐냐 하면 되게 이런 서양에서 이혼율이, 특히 미국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맏형격인데 이제 자기는 전례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이혼율이 이렇게 급상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식도 몰랐고 관계 치료라든지 부부 치료도 몰랐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면서 지난 한 35년, 6년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들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효과가 검증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나라들처럼 전부 다 시행착오를 똑같이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후발주의 행운이에요. 후발주의 행운이에요. 그래서 마치 서구의 산업화가 200~300년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우리는 그냥 30~40년 안에 답을 아니까, 그쵸? 답을 아니까 빨리 이뤘듯이 또 IT 산업도 우리가 10년 안에 그냥 금방 따라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지금 굉장히 아주 위기에 있고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지만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쓰면 우리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제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제가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아마 여기 보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그런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 꼭 해야 되냐. 그쵸?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하는데 못하라 하느냐.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냐. 동거하면 안 되냐. 연애만 하다가 그러면 안 되냐. 요새 애들도 잘 안 낳는데 꼭 굳이 결혼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렇게 이혼이 많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개인도 그랬고 또 학자들도 그걸 많이 연구를 해보고 정부나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으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30~40년 동안 또 해왔어요. 해왔더니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만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 단란하게 보이는 가족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림만 보면 요새 아이들도 하나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아이도 셋씩이나 있고 아주 단란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사정을 보면 이 두 분은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쪽 아이는 엄마가 예전에 결혼해서 이제 데리고 온 아이고 이쪽 딸은 아빠가 이전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고 그럼 이렇게 둘은 서로 혈연적으로는 전혀 무관하죠. 그리고 이 아기는 둘이 동거 중에 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맨 처음에 그냥 그 가족 사진만 봤을 때 하고 그 내막 관계를 알고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관계가 복잡해지죠. 예,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보면은요, 자기 친엄마 아빠 밑에서 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만 18세, 19세까지 사는 아이들이 총 전체 아동의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0% 정도. 그죠? 이혼율이 한 50% 정도 되니까.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5%라고 합니다. 25%. 왜냐하면 재혼하고 또 재혼과 삼혼 사이에 또 혼자 사는 그 기간이 있고 홀엄마가 키우다 홀아빠가 키우다 또 나중에 할머니한테 맡겼다 이렇게 하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크는 아이들이 25%밖에 지금 이 아기도 이 사람들이 동거를 얼만큼 할지 결혼을 할지 헤어질지 모르니까 얘조차도 또 클 때까지 얘네 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면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혼율 세계 2위, 3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이게 아직 사회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저는 매일 저의 그 가족 클리닉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대책이 막 안 쓰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재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동거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부모가 이 셋을 다 낳았다고 하면 생각하지 않을 것도 막 생각해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 퍼줄 때 누구부터 밥 퍼주느냐. 이런 거 보통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학교 갔다 왔을 때 누구부터 안아주느냐. 신발, 누구 얼마짜리 사주고, 얘는 얼마짜리 사주고, 이게 누구 돈이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둘이 싸우면 누가 누구 편 드는가 둘이서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도 또 주시해요. 엄마가 내 편인지, 아빠가 내 편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거죠. 골치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스트레스도 높지만, 어른들도 높지만, 아이들한테는 많은 상처와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을 언제 말하느냐. 한 30년, 40년 지나서 저한테 얘기해요. 예전에 이붓 아빠가 어떻고, 이붓 오빠가 어떻고, 더 방송이라서 제가 더 심각한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밤에 나중에 쟤네들이 조금 더 크면 자매, 형제, 남매라 하더라도 같이 놓고 밤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그 결혼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꼭 해야만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느냐, 혼자 살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이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었던 그 미국이랑 이렇게 유럽이랑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결혼은 정말 진짜 처음엔 몰랐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또 연구한 것을 다 한 3,000개 이상을 연구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다 분석을 해봤더니 결혼이 주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일단 돈을 잘 번대요, 결혼을 하면.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제가 재정 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고, 또 정서에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네트워킹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구가 너무나 많지만, 아주 요약만 해드릴게요. 일단 돈을 잘 번다. 그건 뭐냐 하면, 캐서린 로스라는 그 박사가 90년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단 똑같은 동일 조건에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동일 조건의 남자들을 봤을 때 기혼한 남자하고 이혼한 남자나 혼자 사는 남자나 그러니까 혼자 사는 독신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의 이유가 사별이든 이혼이든 동거든 이렇게 미혼이든 간에 상관없이 독신 남자들보다 기혼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번대요. 얼만큼 많이 버냐 하면 평균 봉급 상승률이요. 10%에서 40%가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봉급 상승률이 40%라는 거는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은퇴할 때쯤 되면 정말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딴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남성들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야근도 하고 뭐 주말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책임 있게 하고 그러는데 반해서 그렇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 일 귀찮다 주말에 놀러 가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더 결근 많이 하고 이러면 승진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을 잘 못 벌고요. 그다음에 그 남자들이 또 그 이혼을 하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은 남자들한테 아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로 이렇게 거꾸로 볼 수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데요. 독신 남자들은 사망률이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 250%가 더 높다고 그래요. 예, 자, 연구를 해보니까 독신 남자는 독신의 이유가 사별이든 뭐 이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혼한 남자보다 심장병, 뇌졸중, 폐렴, 암, 강경화, 자동차 사고, 자살 및 타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망률이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